금년 한 해도 아름다운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월급도 없는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또 마치고 새해를 만나게 될 텐데 특히 새해에 그동안의 IT 세상 가운데에 가장 큰 변화가 온 쪽은요, 인공지능 쪽입니다. AI 쪽입니다. IT가 전체적으로 많이 뭐 눈이 돌아갈 정도로 바뀌긴 하지만은 더 심하게 오는 데가 인공지능이고요. 또 인공지능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인공지능에 비해서 이제는 그 AGI라고 합니다. Artificial, G는 General, 그러면 I, Intelligence 이렇게 된 AGI 이게 새로운 흐름입니다. 그러면 AGI가 어떻고 그러면은 굉장히 유식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죠.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의 인공지능이 보게 되면은요, 어떤 한 부분에 딱 집중해서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세돌과 바둑을 뜨기 시작했죠. 그게 사람들이 TV에 생중계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다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앞에 앉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앉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앉은 게 아니고 그거는 가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이세돌은 진짜 사람이 앉아 있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인데 순전히 바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게 알파고였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게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온 세계가 놀랐어요. 왠가 하면은 서양의 체스를 이길 때는 전 세계가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동양의 바둑은 못 이길 거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둑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다잖아요. 그 알파고가 어디에 있는 고등학교냐고 우리 아이 내년에 거기 보내고 싶다고 그 얘기할 정도로 알파고가 그렇게 유행했는데 첫 번째 여기서 뭘 볼 수 있나요? 바둑에 특화된 인공지능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바둑에 특화된 인공지능이 있다면은 부분이 아니고 이제요.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LLM이라 합니다. LLM은 뭔가 하면은 그동안은 바둑 되는 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훈련시켰다면은 언어에 대한 훈련을 시켜서 언어를 알아듣고 언어를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거죠. 이제 됐죠. LLM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이게 LLM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올해도 이미 시작됐습니다만 특히 내년에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게 AGI입니다. AG가 뭔가 하면 제너럴이라 했죠. 제너럴이라는 얘기는 뭐 AGI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그동안에 언어 모델, 말을 중심으로 한결됐다면은 이제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림도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만들고 그럼 말 외에 다른 멀티미디어가 같이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영화를 전 세계에서 영화를 만들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경우에 자기는 그런 많은 데이터를 갖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 영화사들을 손잡고 계속해서 그 영화를 사들입니다. 영화 자기네들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의 세대는 어떻게 간다고요? AGI로 가기 때문에 어느 모델에서는 지금 LLM에서는 더 이상 잘하고 못하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에 다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거나 비디오를 만든다든지 또 설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제 설계사들이 설계하는 거죠. 자동차 설계하고 비행기 설계하고 이런 거에서는 그런 수준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에서 말 그대로 제너럴한 거에서 인공지능이 다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비행기 설계한 사람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죠. 이게 이제 엄청난 일이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년에 늘 벌어지죠. 신년에 벌어지고 있는 그 쇼에
로봇이 나갑니다. 현대자동차에 로봇을 내보낸다고요. 물론 그전에는 미리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로봇 회사를 사들였죠. 무슨 다이나믹이라는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사들은 엄청난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같이 다이나믹 그 회사를 사들여 가지고 그 회사를 통해서 로봇 기술을 계속해 나갔는데 로봇이 되어졌을 때에 이같이 AGI가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언어만 알아듣고 해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늘 자동차를 사람이 운전했어요. 곧 머지않아서 더 이상 사람이 운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곧 여러분이 살아 계실 때, 틀림없이 여러분이 살아 계실 때에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옛날엔 이 위험한 자동차를 사람이 다 운전하고 다녀서 그 얘기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 이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 많은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니까 우리 생활도 엄청나게 변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한국은 IT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 실제 다 그러진 않지만은 특히 그 램이라는 램 메모리는 한국이 공급하는 게 세계의 한 70%를 한국이 다 공급합니다. 이러니까 한국이 이 램 메모리를 우리 이제 안 할래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대만이 하는 거는 뭐 명함도 못 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게 오는 게 이 램의 문제인데 얼마 전에 붙어 있잖아요. 램 가격이 5배 올랐어요. 여러분 생각이 되나요? 5배 올랐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저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미국의 대형 회사들이 IT 회사들이죠 주로요. IT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삼성에다가 수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0 몇 조 이런 식으로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삼성도 급히 지금 공장을 막 늘어짓고 있죠. 그러더라도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께 실제 여러분이 우리 경제가 뭐 암담하다는 등 뭐 물가가 이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등 뭐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너무 그런데 주눅들지 마십시오. 워낙 우리는 그런 면에서 탄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거를 좀 아시라고 해서 제가 AGI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 AGI에 와서 마침내 우리 인류는 그야말로 불의 발견 다음으로 두 번째 엄청난 변화가 인류가 경험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만 들어도 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디 오래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 네, 예, 오늘 아침 신문에 LG KX1이라는 게 네. 출시됐는데 그게 오픈 AI나 알리바바를 앞질렀다고 그러네요. 그 기사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이 AI 계통은요, 하루 자고 나면 아침에 새로운 게 나온다고 그러고요.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이 같은 AI 계통의 회사들입니다. 완전히 그 돈이 빨아들이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덩달아서 기술도 같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더라도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기술은 중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은 고사하고 중지되게 됐다고요. 돈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데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되는 회사지 않습니까? 자동차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가 그렇게 뭐 큰 게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첨단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자동차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냥 오토모빌이라고 하지 않고요.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것. 왜 모빌리티라고 이름을 바꾸는가 하면요. 앞으로의 자동차는 마치 우리가 과거에 전화기를 할 때는 전화선에 매달려서 전화를 했죠, 항상. 그렇게 했던 게 휴대폰 나온 이후로 이제 전화는 선에서 해방되면서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제 자동차는 내 집
다음에 두 번째 집이 내 자동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동차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집 다음에 사무실이 그동안 중요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내 집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입니다. 왠가 하면 자동차 내가 여기에 있다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출근하는데 어디 간다든지 그러면은 자동차 안에서 내가 다 일을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거기에서 뭐 자기가 해야 될 일뿐만 아니고요. 모든 것을 처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자동차 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ZF죠. GF라는 회사를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아마 상당히 큰 돈을 들여가 또 사들였거든요. 2조 몇천억이었습니다. 2조가 넘는 돈이어서 어떻든요. 왜 그렇게 현대자동차를 큰 돈을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사들이는 거 하면은 여기가 전부 다 IT가 다 모아지는 자리가 자동차였습니다. 다시 얘기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휴대폰의 기능을 얘기하라면 한 10개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첫 번째 전화 주고 받는 것부터 시작되지요. 그 다음에 녹음기 되지요. 그 다음에 카메라 되지요.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휴대폰에 내가 어떤 거 여기에서 뭐 장문도 할 수 있죠. 또 뭐 하여간 휴대폰이 뭘 할 수 있냐 할 것은 그거 물으면 바보죠. 그죠? 그런데 앞으로 자동차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이 바뀌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첫 시작부터 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물론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급격한 AI로 인해서 변화가 내년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내년에 어느 시대도 못 느꼈던 걸 느끼게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부터 먼저 그 1월 달에 그걸 내놓고 그 다음에 그 로봇을 팔겠다 그랬거든요. 원래 그 로봇을 삼성이 먼저 내놓고 팔겠다 했다가 그만뒀어요. 아마 작년에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런 거 보면 재밌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이 로봇이 우리 손가락, 제 손가락 있잖아요. 이 손가락이 아무것도 아니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이 로봇이 이거를 따라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걷는 게 이족 보행이라 했죠. 걷는 게 또 로봇이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금은 걷는 게 아니고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뺑뺑이 돌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지금은요. 뛰기는 당연히 뛰기도 하고 그건 해결된데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손가락 부분.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5살짜리 아이 보고 식기세척기에다가 내 컵 이렇게 엎어놔 이렇게 엎혀 그러면 5살짜리 애라도 식기세척기에 고개 딱딱 엎을 줄 압니다. 그런데 로봇에게 그거를 그렇게 넣으라고 하는 거는 로봇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연구하면은 로봇이 갖고 있는 이 촉감 요거를 딱 쥐었을 때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얘가 무게가 어떻게 되고 딱딱한 정도가 어떻게 되고 따로 가르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딱 알아서 딱 5살 아이는 들고 식기세척기에 딱 엎어 놓을 줄 압니다. 그런데 로봇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제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이 사람 손만큼 정교하지 못하니까 실용화를 안 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대부분 됩니다. 사람 말을 알아듣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행동을 분석해서 내 행동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특히 요양에 많이 쓰이죠. 특히 일본에서는 로봇이 요양에 많이 씁니다. 영감 인력은 없고 노인네들은 많고 그러다 보면은 로봇을 동원시켜 가지고 각 집에 하나 로봇을 두고 그렇게 요양에 도움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요양을 많이 못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섬세한 로봇을 만들기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머지않아서 제 생각에는 머지않아서 곧 다 해결될 겁니다. 이것도요. 그동안에 이족 보행이 그렇게 어려워했는데 그거 다 해결됐잖아요. 다 해결됐고 앞으로 사람 손보다 훨씬 정교하게 그러니까 사람 손의 정교함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게 해서 다 처리하게 됩니다. 제가 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위바위보를 로봇하고 해가지고 인간은 절대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는가 하면은요. 그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0을 몇 개 내려가야 이깁니다. 로봇하고 이기려면은. 왜 못 이기는가 하면은 로봇은 우리가 나오는 손가락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작은 시간으로 쪼개서 하게 되고요. 인식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가위바위보 할 때, 우리가 가위바위보 할 때에 요 밑에 근육 있잖아요. 요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있는 놈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봐도 몰라요. 가위바위보 할 때. 여러분 그거 가위바위보 할 때 요 밑에 작은 움직임을 간파해 가지고 하나요? 로봇은 이거를 간파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손가락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부위에서 얘가 움직인가를 봐가지고 근육이 움직이는 걸 봐가지고 요 손가락 움직일 때 여기에 움직이는 게 다르고요. 여러분 손 대고 한번 해보십시오. 느낌이 달라져요. 여기 보면 어느 손가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 느낌에서 여기서 달라진다고요. 요거를 로봇 눈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얘가 뭘 할 건지를 벌써 알고 딱딱 가위바위보를 내가 못 이기죠. 이게 사람하고 로봇하고 차이들입니다. 이럴 정도로 앞으로의 세상은 정교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쯤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그러면 그런 세상에 살맛이 날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윤리 문제고 또 도덕 문제고 또 다른 가치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제 제가 요 얘기하고 그냥 실제 하는 것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할 얘기는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같이 로봇이 로봇이라든지 AI가 급히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뭐가 잘 돼야 되는가 하면요.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잘 돼야 됩니다. 그동안에 설거지를 얼마나 깨끗이 하고 그동안에 통닭 튀기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통닭 가게에 가더라도 사람이 안 튀길 겁니다. 로봇이 훨씬 정확하게 기름 온도뿐만 아니고 들어가는 통닭의 온도까지 다 해서 지가 훨씬 정확하게 튀겨주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국 끓이는 거 과거에는 그 우리 조리사들이 참 그거 문제였어요. 영감 서울에서는 조리사를 오래 했던 분이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걸렸죠. 그 계속 전기를 마시면서 폐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문제도 되는데 다 이제 그걸 안 씁니다. 학교에 국 끓일 때에 안 쓴다고 로봇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지금 서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자꾸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바뀌어지는데 그러면은 내가 뭐에 집중하고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종합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적인 사고. 결국은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문학이나 소설이나 시 이런 것들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로봇이 대신해서 하기에는 매우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은요. 사람은 이 감정 변화라는 감정이라는 걸요. 감성이라는 걸 갖기 위해 가지고는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다 연결되는 게 감성이거든요. 이 감성이 인공지능이 다 해가지고 사람과 똑같이 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언뜻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 들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이 챗GPT든지 안 그러면 제미나이께도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 오늘 많이 우울한데 좀 기분 좋게 해줄 수 없니? 이렇게 물었다 봅시다. 그죠? 그러면 AI가 바로 얘기합니다. 무슨 일인데? 혹시나 어떤 일인지 내게 말할 수 있니? 대화를 걸어봅니다. 그쪽에서. 그러면은 내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내 친구가 말도 안 되는 말로 좀 이렇게 깔보는 듯한 말을 해서 내가 앞에서는 말 못했지만 지금은 매우 마음이 상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답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런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에 인간들이 해놓은 걸 많이 학습해서 아는 거지 지가 그런 따뜻한 마음에 출발돼서 AI가 해주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나오기 시작하죠. 많이 주워 모아가지고 주워 모은 걸 가지고 내게 대답해 주는 것과 한번 보세요. 마지막 헤어지게 됐는데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게 됐는데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똑똑 흘리고 앉아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똑똑 흘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집에 가자. 그렇게 해서 가는 놈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눈물 속의 의미, 저 눈물방울 속에서 떨어지는 게 뭘까라는 게 많은 걸 갖고 있거든요. 그걸 함께 파악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감성이라는 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잘 훈련시켜주고 잘 도움될 수 있는 거는 가면 갈수록 문학이라는 거죠.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 하고 난 뒤에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몇 사람이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처음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모비딕은요 중급 수준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때려칠 게 아니고 어렵더라도 꾸준히 거기에 해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 소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장님 다음번 소설을 읽었거든요. 낭독했거든요. 무진기행을 했어요. 무진기행을 했는데 반장님이 무진기행을 읽어보면서 낭독할 때의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전에도 또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비교해서 얘기해 볼까요? 그 전에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뭐 이렇게 잘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문학 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됐거든요. 작년 5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냥 제가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제가 그냥 별거 아니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1년 반쯤 자라오면서 그 뭔가는 이제 조금 알잖아요. 조금 알고 하니까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감성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론적으로는 뭐 이 문장에는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이렇게 다 아는데 그 감정 조절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이게 모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예술인 것 같아. 그게 낭독하는 한 가지도. 그래서 굉장히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전혀 크게 뭐 그거 읽으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조금 아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예, 더 힘들다. 벌써 AI께 너무 많이 도움받아 버렸네요. 그래서 감정이 그렇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게 요지는 그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 같은 AI가 할 수 없는 분야의 부분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이죠. 이 취업난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을 안 뽑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요. 더 심하게는 저겁니다. 변호사들이 더 이상 뭘 변호할 수 있는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다른 일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한국 같은 경우도요. 로펌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의 로펌 인원을 뽑는 게 반 이하로 줄어버렸습니다. 또 세무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노동자들만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고급 하이 칼라들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더군다나 더 재밌는 현상은요. 특히 IT 세상들이 중심으로 그런데요. 이럴 경우입니다. 아예 대학을 나온 사람은 자기 회사의 이력서를 안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창구에는 못 받습니다. 뭔가 하면은 대학 나온 사람은 다른 데서 접수를 받고요. 뽑는 사람도 소수만 뽑고요. 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 이걸 찾습니다. 참 놀라운 현상이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훈련받고 그런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 나온 사람 사양이라든지 대학 나온 사람 우리가 따로 모집할 테니까 대학 나온 사람은 여기다 응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 들어죠. 그래서 아직도 서울대학 나왔니 무슨 뭐 인서울대학 나왔니 그런 바보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바보짓 하면 안 된다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이 바뀌고 있죠. 정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준비하고 해야 될 부분은요. AI 시대에 해야 될 부분은 또다시 얘기하게 되면은 특히 문학 공부 많이 하십시오. 문학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남들이 다 AI로 인해 가지고 망가져 갈 때에 나는 감성으로 아주 돋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말 한마디 해주더라도 사람께 어떤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근성으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참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네요.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대부분 다 그러죠. 그 얼마 전에 제가 보내드린 것처럼 그거야말로 아주 잘못된 그
남의 그 뭐랄까 어려움에 동참한다고 자기는 했는데 실제는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주 나쁜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기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나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선을 그어버리면서 원래는 자기는 말할 때 공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는데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 일이 선을 그어져 버린다는 거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특히 목사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권사님이나 또 장로님 같은 경우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아무 집에 좋은 문을 갔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야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는 참 안 좋게 생각해요. 차라리 손 꼭 잡으자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예, 그게 더 좋습니다. 자, 얘기가 너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버리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은요, 이겁니다. 노트북 LM을 오늘 마지막으로 끝낼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마지막에 안 되는 부분들을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끝나고 난 뒤에부터는 제미나이로 들어갈 겁니다. 새해부터는요. 그렇게 제미나이로 들어갈 테니까 이제 더 이상 다시 노트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쭉 계속해서 노트북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말씀드리면 노트북 LM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프로그램이 노트북 LM이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노트북 LM에서 네, 목사님, 예, 저 태블릿이 고장나서 지금 예, 실습이 안 되는데요. 혹시 네. 우리 그거 같이 산 분들 중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다른 아무도 분들? 없습니다. 예. 음, 지금 그 이선희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 건 지난 주 중에 노트북이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리면서 아무것도 안 돼서 가져갔다고 하거든요. AS 하러 갔더니만은 마더보드를 해서 기판입니다. 이 노트북이든지 컴퓨터든지 모든 칩들이 꽂히고 하는 CPU든지 꽂히고 하는 이 자리가 마더보드를 하거든요. 이 마더보드가 나갔어요. 이 마더보드가 나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럴 경우에 이 마더보드를 쉽게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이제 있기는 있겠죠. 있는데 거의 지금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단종 네. 상태라는데요. 우리가 쓰는 거 이거는 아, 벌써 단종됐대요. S8, 예, 단종 상태라서 저기 강남 프라자 거기에서도 없고요. 네, 지방에 있는데 알아봐야 돼서 그걸 뭐 가져오는데도 며칠 걸린다 그러고요. 네, 네, 네. 거기 그 메인보드를 고쳤다 그래서 또 다른 거에 문제가 있나 없나 또 뭐 모르니까 네, 네, 아예 그냥 뭐 새 걸로 교체를 하라. 그게 한 네, 40만 원, 38만 원, 40만 원 된대요. 그 네, 메인보드가. 그리고 네, 또 고치는 뭐 공임이 한 4만 원 정도 돼서 한 40만 원 이상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새 걸로 살려고 지금 있는데 새로 나온 거는 S11, 네, S11인데 사이즈가 11인치하고 14.6인치가 두 종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11인치는 너무 작고 지금 우리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작고 그래서 조금 큰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연말이라 뭐 가격이 조금 비싸니 연초에 조금 보통 연초 되면 할인 행사를 하니까 그때 사라 이래서 지금 못 사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좀 기다려서 하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아셔야 될 거는 그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요. 졸업 시즌과 입학 시즌 할 때 그러면 할인을 매년 합니다. 1년 내내 중에서 가장 할인을 많이 할 때 이때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걸 없었던 분들이든지 자기 걸 바꾸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이때 하세요. 아마 1월에부터 시작해서 한 3월 정도까지 입학 시즌 정도까지가 주로 대부분 합니다. 세일을 하게 되거든요. 세일 폭도 많이 큽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세일을 이때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자, 강의만 계속 듣고 실습은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거기 그, 저장된 저기 자료들은 제가 그 CD 뭐 SD 카드를 꼽아서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좀 용량 큰 거는 그쪽으로 조금 옮겨놓기는 했는데 영화나 뭐 이런 거요. 네, 그 외의 네, 거는 그냥 다 없으시죠. 내부 저장소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도 복원이 그 네, 복원을 하려고 보니까 뭐 복원 업체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네, 또 네. 잘 복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몇 군데를 제가 인터넷으로 그걸 신청을 했더니 뭐 복원이 안 될 거라고 해서 지금 복원도 못 하고
예, 꼭 예, 뭐 그거 복원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나요? 예, 그동안 없습니다. 예. 배웠던 자료들을 하나도 이제 얻게 되죠. 예, 뭐 어떤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영화를 많이 다운받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가 어디다 저장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어, SD 나, 카드에 별도로 저장했어요. 중요한 거는. 예, 그러면 거기는 관계없어요. SD 카드는 관계없고 원래 예. 거기에 있던 빌트인 카드에서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복원이 안 되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 강의하시는 이건 거기가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뭐 문제가 예.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유튜브 저 뭡니까 한 달에 3,900원인가 4,000원 정도 그 돈 내는 걸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다 볼 수 있고요. 특히 거기에 점검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점검으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은 전부 다 됩니다. 제가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러는데 정말 귀중한 것들을 그 점검으로 볼 수 있도록 올려드릴게요. 원래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저작권을 그분들께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게 돈 주고 샀는 돈은 이미 다 지불됐는데 아직 제가 올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테니까요. 예, 자, 음. 그럼 새로 기기를 사면은 이제 뭐 다시 가입을 하고 뭐 하고 해야 되나요? 바로 그렇죠. 연결. 가입은 다시 해야죠. 예. 자기 기기에서 그대로 다 옮겨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따로 설치해야 될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래서 노트북 램이나 예, 챗GPT 같은 거 가입했네. 돈 주고 가입한 것도 다시 또 어떻게 해야 그건 돼? 아니죠. 예. 요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기기 내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죠? 이 기기 내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 기기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입해 놓은 거는 이 기기 내에 저장된 게 아니고 그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챗GPT나 무슨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 그래서 회사의 메인 컴퓨터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내가 접속만 해주면 되죠. 접속은 내가 당연히 이 기기를 가지고 접속하는 거를 옛날처럼 접속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알고 있으면 접속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요 얘기를 좀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은 내가 중요한 무슨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항상 내가 여기에 갖고 있는 것도 갖고 있을 뿐더러 다른 데도 안전장치로 둘 필요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게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유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언을 했는 거를 대충 어디 두나요? 뭐 가장 좋은 거는 변호사께 맡겨놓는 게 제일이죠. 한국도 그렇죠. 유언을 변호사를 통해서 해준 게 가장 그 법적 그게 강하죠. 특히 미국은 그게 심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그 유언에 대한 게 없게 되면은 암만 자기 아들이라도 한국은 자동으로 집계 그게 되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든 그렇게 귀중한 것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도 갖고 나도 갖고 또 관계되는 사람들도 갖고 이렇게 분산시켜 놔버리면은 얘들이 어떻게 될 수가 없죠. 한 군데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잘못될 수가 없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 파일을 내가 한 군데 여기만 달랑 맹꽁이처럼 두고 있지 말고 이같이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한 30명 반장님 그때 한 30명 정도 우리가 같이 공동 구입하지 않았나요? 네, 많은 사람 같이 예, 구입했어요. 예, 예. 공동 구입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요. 30명 가운데 지금 한 분이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렇게처럼 IT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더라도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예. 한마디로 복골복골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지금 거기가 목사님하고 강의하는 거 이거 이제 태블릿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네. 중에서 어떤 거를 저기 그 외부 장치에다 저장하면 좋을까요? 모든 아, 강의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대부분 강의를 저장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 값어치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제가 영화를 공짜로 자꾸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요. 그 영화가 다 돈 주고 사야 볼 수 있는 영화들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죠. 그랬다가 내뿐만 아니고 내가 저장했던 거를
영화가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영화라 해가지고 지금 안 보나요? 안 해요. 우리는 50년 또 훨씬 더 지른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잘 갖고 있다가 내가 이런 거 저장해 놨으니까 니네들 봐라.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자산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것 외에는 저장할 게 없어요. 저장할 게 없다고요. 제가 하는 건 전부 다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죠? 예. 그렇게 되어지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다음 목요일날 반장서 영어 하는 거는 제가 거기 태블릿이 없어서 참석을 못 하나요? 상관없는 그거는 것 제가 같은데?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예. 그건 그냥 이게 휴대폰으로 들어가지고 대화만 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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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세요. 맞아요. 맞네요. 반장님 얘기 따나. 예. 자, 그래서 요번 목요일은 아닙니다. 요번 다음 목요일 목요일. 날은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공휴일이고 그 다음 목요일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 있으세요? 자, 그러면 저걸 합시다. 노트북 LM에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노트북 LM을 그동안에 아이고, 자, 제가 여기에서 제 태블릿인데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요. 요렇게 된 아이콘은 노트북 LM을 따로 떼어내서 앱 모양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저것 쓰니까 불편하니까 아예 이거는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안 써요. 이걸 안 쓰고 우리가 하는 방식은 뭔가 하면은 크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크롬. 송문학 원사님 보이나요? 크롬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모양을 보고 크롬이 뭔지를 아십니다. 다시 말씀 구글입니다. 구글. 네. 예, 구글 또다시 얘기하게 되면요. 노트북 LM, 제미나이, 크롬 전부 다 구글이 만든 IT에 쓰는 겁니다. 같은 회사입니다. 유튜브, 예, 같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같은 회사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 아이디가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왠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같은 유튜브에서 아이디가 바뀌었다 그러면 같은 회사니까 자기가 구글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수정해 주거나 또는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이디 수정을 못 해요. 어떻든 목사님, 지금 그 아이디 수정하는 목표가 아니니까요. 예. 일단은 이같이 같은 아이디는 회사. 그냥 그거 닉네임은 언제나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닉네임을 하든지 자기 성함을 하든지 자기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닉네임 다음에 무슨 숫자가 붙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할 것 없이 들어가서 자기가 바꾸면 돼요. 언제든지 바꾸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롬하고 이렇게 같은 회사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크롬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크롬으로 딱 열리는 걸 보여드렸죠.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 들어왔을 때에는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전에 뭘 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데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크롬의 주소창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소창이라 하거든요. 구글 검색 또는 얼 입력 이렇게 써져 있죠. 이 부분을 주소창이라 합니다. 이 주소창에다가 자기가 노트북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노트만 시작하더라도요. 노트북 LM이라는 게 여기 딱 밑에 떠오른 게 보이나요? 네. 여기가 떠올랐잖아요. 이렇게. 노트만 타이핑하기 시작하더라도 얘가 딱 떠오릅니다. 그렇게 떠오르면은 이때 노트북 LM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노트북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이게 나왔죠. 노트북 LM이 여기에 있고 또 뭐 노트북 LM 밑에 또 다른 설명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안으로. 그러면 노트북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 사용해 보기를 이렇게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노트북 LM이 되어진 게 여러분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모양이요. 이 화면이 나와져 있고 보면은 제가 했던 노트북 새로 만들기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뭐 할리우드 어떻고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거기에 비해서 전체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왠가하면 조금 전에 내 노트북 이걸로 돌았기 때문에 모양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라는 걸 눌러보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를 눌러볼게요. 전체를 누르게 되면은 달라지는 게 여기에 추천 노트북 여기 하나 딱 나옵니다. 그래서 노트북 가운데서 추천할 만한 좋은 것들이 이런 게 있다 하면서 네가
해봐라 라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 노트북, 그 다음에 최근 노트북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최근 노트북 이 밑에 보게 되면은 마침내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저 뉴욕 타임즈라는 이거를 들어가 볼게요. 자, 뉴욕 타임즈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늘 말씀드렸지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했습니다. 왼쪽은 출처, 소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 부분은 채팅이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은 스튜디오 부분이라 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벌써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미나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트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실 분은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더라도 약간씩 보면 모양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무슨 문 모양으로 되어진 게 있죠. 문 모양으로 되어진 것. 양쪽 끝부분에 다 문 모양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쪽 문을 딱 누르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출처 부분이 닫히면서 중간에 있는 채팅 부분이 커지게 될 겁니다. 제가 누르고 하나, 둘, 셋 눌러볼게요. 그렇게 됐죠? 왼쪽 출처 부분이 싹 닫혀지면서 아까 이 채팅 부분이 커다랗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스튜디오 옆에 있는 문을 또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채팅 부분만 중간에 남고 양쪽 끝으로 딱 정리됐죠. 여기에서 이 채팅을 편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채팅을 여기에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를 편하게 하고 필요하게 되면은 얘를 또 열기도 하고 또 얘도 열기도 하고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겁니다. 매일 아침에 뉴욕 타임즈를 보내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도 보면 소스가 몇 개가 있나요? 79개.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들었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막 갖다 붙인 소스는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거 제대로 설명 안 들으면은요 나중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미안합니다. 10분 쉬었다 합시다. 21분이네요. 자, 우리가 그 노트북 LM 제가 이렇게 화면을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질문에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을 제가 잘 설명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스가 70 몇 개의 소스가 여기에 다 체크 표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소스들이 여기에 내가 다 쓰고 있다는 건데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오늘 노트북 LM 제가 저기에 카카오톡 올려주죠. 매번 영어로 쭉 되어진 거예요. 올려주죠. 그거를 가져와서 그것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에 고전의 거는 무시하고 오늘 갖다 넣은 것만 내가 중심으로 해서 뭐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경우 훨씬 많겠죠. 전체 다를 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대로 다 한다면 여기에 70 몇 개나 되는 이거를 다 이용해서 여기에 뭘 만든다는 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70몇 개 다 써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새로 갖다 넣은 거를 중심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워버리지 두는데요.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지워버리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세 개의 점에서 지우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지워도 됩니다. 그런데 지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지우지 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제가 뉴욕 타임즈에서 보내드린 걸 보셨지만은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세계적인 얘기라든지 또 미국 내에서 문제라든지 그것도 또 미국 내에서 문제 가운데 어떤 문화에 대한 얘기인지 책에 대한 얘기인지 정치에 대한 얘기인지 별의별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그 별의별 얘기를 분명히 뉴욕 타임즈에서 전해해 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지만 여기 와서 찾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캐대헌에 대해서 한국에서 유행한 캐대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캐대헌에 대해서 여기 질문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왼쪽 여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뉴욕타임즈에 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소스를요. 이 부분 이해 못하시면 그 다음 거에 대한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해됐었나요? 이 부분이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70 네. 몇 개 되는 걸 다 동시에 하려면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고 부실하죠.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주제로 되어져 있거든요. 다양한 주제로 된 거를 5분 또는 10분 만에 이걸 요약해 달라는 건 말이 그렇지. 이게 보통 부실해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이거를 앞에 여기에 보면 왼쪽에 제목들이 많이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요. 이 제목들을 보시면서 여기에 이런 제목들을 보시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른 거는 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넣었다가 여기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부분을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서 내가 트럼프와 관계되는 부분만 다 할래. 또 여우에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아닌 거를 다 빼버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오른쪽에서 스튜디오 가서 만들어야지 몽땅 다 걸쳐놓고 만들면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해됐었나요? 이거 이해 예, 안 되면은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는 네, 거기 제일 위에 보면은 모든 소스 선택을 터치하면 다 지워지잖아요. 체크 그렇죠. 네, 표시가.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거 네, 이제 저기 뭐 소스 넣은 거 하고 오늘 거만 체크 딱딱 해가지고 이제 네, 네. 그렇게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만큼 했는 거를 배웠는가, 이해됐는가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가려 하거든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왜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근본적으로 그 소스가 다 네. 주제나 뭐가 다 다른데 그걸 다 모아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 글쎄요,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긴 한데, 자, 그러면 됐으면 다 이해됐었다고 아무 대답 없는 걸로 봐서 이해됐다고 보고 그러면 실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드린 그 소스, 그러니까 요번엔 뉴욕 타임즈는 아닌데 뉴욕 타임즈라고 보고 해봅시다, 그죠? 요번에는 The Economist 그 영국 잡지인데요. 거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어떻든 그게 뉴욕 타임즈라고 보고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를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놔 놓고 자 여기에서 카카오톡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오늘 IT 세상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카노미스트 하면서 나왔죠. 여기에 보면 메뉴가 뭐 어떻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글자를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필요가 없고 어쨌든 여기서 손을 꼭 눌러서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면 복사라는 게 나옵니다. 이 복사를 선택해서 선택 복사는 어떤 부분만 선택해서 복사하는 건데 무조건 전부 다를 복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클립보드에 복사됐습니다 하면 방금 나왔어요. 얘가 복사됐다는 겁니다. 이만큼 따라왔나요? 클립보드에 복사됐습니다라는 게 딱 나와야 됩니다. 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클립보드에 복사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하던 자리로 들어와 주면 됩니다. 들어와 준다는 거는 이 자리죠.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하다가 닫아 놔놓고 저쪽 가서 이제 카피를 해온 겁니다. 한마디로 복사를 해온 겁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갖다 넣기를 합니다. 갖다 넣을 때 목사님 네. 소스 추가해야 되잖아요. 예, 소스 추가를 하셔야 돼요. 네, 잠깐만요. 출처에 있는 그 밑에 소스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아니요, 출- 여기서 안 돼요. 잠깐만요. 제가 어떻게 한거 하면은요, 이게 너무 많아서 안 되는가 본데? 제일 위에 그냥 출처 바로 밑에 소스 추가 있는 거 보라색 없어요. 소스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무료 버전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저는 유료 버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 무료 버전으로 들어오니까 더 이상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이걸 하지 말고요. 다른 걸로 해볼게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아까는 제가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소스 추가가 안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소스 추가가 나왔죠. 여기에. 그죠? 되셨나요? 여기 네. 소스 추가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은 소스 추가인데 복사행기 텍스트를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복사된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이 복사된 텍스트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마침내 텍스트를 넣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을 때에 이때 텍스트를 여기에 붙이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가 말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면은 자 여기서 손가락을 이렇게 기다리면은 갖다 넣기가 나옵니다. 붙여 넣기 나왔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붙여넣기가 나왔을 때 이 붙여넣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복사하는 영어 텍스트가 쫙 지금 붙는 거 보여지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삽입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왼쪽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여기에 뭐 조금 이렇게 보이다가 싹 사라지면서 전체 다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왼쪽에 내가 갖다 넣었는데 붙여 넣었는데 이게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여 위에 아까 관장님 얘기했죠. 요거처럼 요거를 이렇게 한번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다 해제돼 버립니다. 해제되는 게 보였죠? 체크 표시가 다 해제된 게 보였죠? 목사님, 그거는 시간 순으로 쌓이는 거 아닌가요? 뭘로요? 시간 순으로 쌓이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지 금방 한 건 않습니다. 제일 위에 뜨고 나머지는 밑에 내려가고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때부터 뭘로 가지고 표시하는가 하면 요 모양 보고 해야 됩니다. 요 M은 메모를 갖다 넣었다는 거고요. 또 M은 요것도 모양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이 모양을 보고 구분할 수는 있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뭐 붙여 넣은 텍스트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붙여 넣은 텍스트가 지금 여기는 정리가 안 돼서 여러 개가 나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걸 이렇게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붙여놓은 텍스트가 헐리우드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니니까 빼고 그 다음에 붙여놓은 텍스트를 봅니다. 그러면 이카나미스트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에 나왔습니다. 미국 교회가 어떻게 대형 교회들이 경영을 하는가 그런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게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내가 원하던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요거를 딱 누르면 얘가 다시 달라붙습니다. 아까 원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되돌아갔죠? 붙여놓은 것 중에 두 번째였습니다. 이렇게 체크 표시된 게 보이죠? 이럴 경우에 내가 쓰는 데 있어서 앞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얘를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기 보면은 이름 바꿔넣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 바꾸기 나왔죠? 여기에서 이름을 바꿔 넣어 놓습니다. 뭔가 하면은 미국 대형교회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미국 대형교회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넣은 미국 대형교회라는 게 왼쪽에 딱 바뀌어졌죠. 아까는 붙여넣기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죠? 그럼 체크 표시가 이렇게 됐죠. 소스가 하나를 사용해서 이제 오른쪽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만들 때 한번 볼게요. 오디오 소스를 만들 때 할 때 오디오 소스 바로 들어가서 만들어도 되고 자기가 뭘 바꿔줄 경우에는 요 연필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연필 모양 여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바로 만들고 싶을 때에는 꼭 여기에 들어올 필요는 없죠. 연필 모양 이거 없이 바로 여기에 오디오 요걸 눌러줍니다. 그럼 저 혼자서 바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만들어지는 게 보이나요? 뱅글뱅글 네, 돌아가죠. 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자,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소스 하나를 이용해서 이쪽에서 오디오 오브뷰를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여러 개가 되어졌을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하게 되면 희한하게 부실하게 돼버리죠. 아까처럼 70몇 개 돼지고 여러분이 이제 유료화 돼지면 30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300개까지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300개 이렇게 돼가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요. 이해됐었나요? 이렇게 해서 쓰는 거? 네, 목사님. 그런데 이제 여기에 네, 그냥 소스를 안 넣고 요거 하나 갖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네, 소스를 넣을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저도 이제 미국 대형 교회로 네, 그 제목을 바꿨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네, 그 이렇게 그 내용이 왼쪽에 다 떠가지고 네, 밑에 다섯 네, 개 질문이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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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눌러갖고 이제 또 이제 처음에는 거기 눌러서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채팅에 네, 계속 이렇게 또 질문이 세 개씩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예, 그 그렇게 하면 하는 게 되게 맞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 예, 예. 맞죠? 네, 네. 제가 아까 문학을 많이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던 게 문학만큼이나 질문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에서 그런 질문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런 것까지 너무 골치 아프게 질문하는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얘가 좋은 질문들을 지가 딱딱 앞에 내줍니다. 그래서 얘는 요런 질문을 하는구나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질문을 요렇게 하는 건구나.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질문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크게 도움 되겠죠. 됐었나요? 목사님, 네. 그거 뉴욕 그거 보내주실 때, 그 위에다 아예 제목을 써가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제목 변경을 안 해도 이쪽에 소스에 제목이 바로 그거 참 감사해요. 아니, 그거 타기 자르고 또 우리가 만들기 힘드니까 그 아, 소스 주실 예. 때 그 위에 뭐 제목을 하나 붙여갖고 소스를 주시면 바로 그 제목이 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날에 했는 제가 다른 걸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들 때 사용했던 그걸 보내드리기 때문에 제목을 또 거기 붙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원문에 얘기하시는데 원문은 그렇죠. 원문이기 때문에 거기다 제목을 붙이기가 그렇지 않나요? 안에 붙일 수가 있어요. 붙일 수는 있는데 원문이 갖다 붙이더라도 좀 전에 보셨다시피 자 여기서 또 다시 왼쪽에 있는 거 붙여놓은 텍스트 여기 보시면 붙여놓은 텍스트 이렇게 붙여놓은 텍스트 요거만 나오지 제목이 안 나와요. 원문 속에 제목이 있더라도. 뭔 얘기인지 아, 알겠어요. 네. 네. 그럼 거기 수정만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자기 아까 수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형 교회들이라고 했는 거를 앞으로 자기가 할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위해서 수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목사님, 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까 왜 왼쪽에 네, 그 이제 붙여넣기 거기를 터치하면은 그 내용이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럼 네, 그 밑에 질문이 5개 나온 네, 중에 네, 네, 하나를 터치하면은 채팅에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채팅에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그 3개 질문이 나오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메모에 저장을 하면은 오른쪽에 이제 그게 뱅글 돌아가면서 네, 그 딱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소스에 이제 변환이 있고 모든 소스에 변환이 있는데 네, 이제 소스의 변환을 하면은 거기 이제 그 제목 비슷하게 이렇게 왼쪽에 나오고 만들어집니다. 네, 모든 소스를 터치를 하면은 네, 이제 이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몇 월 며칠 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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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네, 그래서 네, 그거 제가 차이점을 찾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메모에 저장을 해서 이게 그거 저기 뭐야 오늘 제가 이제 새로 이제 그 대형 교회에 나와서 이제 소스를 만들려 그러면은 그거를 소스의 변환을 할 때 메모에 저장을 하면서 소스의 변환을 할 때마다 하니까 네, 이게 체크 표시가 예를 들어 70몇 개 같으면 거기에 체크 표시가 다 돼버리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소스 이제 메모에 저장을 제가 이제 소스를 5개 있으면 메모 저장을 네, 한꺼번에 쫙 만들어 놓고 네, 이제 나중에 그거를 네, 소스로 변환을 하니까 이제 네, 오늘 것만 이렇게 네, 네, 나오게 네,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면 그걸 네. 계속 지우고 해야 되고 막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제가 지금 이게 맞는 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렇게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그렇게 하는 게 해드릴게요. 맞는 거죠, 목사님. 예, 예, 맞는데 이게 예.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일단 요만큼 따라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나요? 다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반장님이 한 얘기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미국의 대형 교회라는 이게 오늘 주된 그건데 이거를 가지고 속에 질문들이든지 다음 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미국의 대형 교회 이 여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미국의 대형 교회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축 열리면서 여기서 질문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에 뭐 소스 가이드 해가지고 요런 내용들인데 내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은 요런 거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메가처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누르면은 자 오른쪽이 바뀌는 거 보셨나요? 미국의 메가처치라는 걸 딱 눌렀더니 쭈르륵 바뀌면서 요 중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서 메가처치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메모에 저장을 눌러 놓습니다. 그럼 오른편에 방금 이렇게 뺑그르르 돌아가는 게 보였을 거다. 메모에 저장됐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메가처치가 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가 3개의 질문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하는 거는 레이크우드 교회 목사는 누구인가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누릅니다. 그러면 레이크우드 교회 목사에 대해서
얘가 또 쭈루룩 그 정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 목사 그 목사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왔고요.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네요. 목사님, 질문 세 개를 동시에 다 누르면 소스가 세 개가 생기나요? 세 개를 다요? 네. 세 개를 다에 하나밖에 못 동시에는 눌러요. 안 되고요. 하나밖에. 하나씩 누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했는 거 조지 오웰 조지 오스틴 유명한 목사죠. 그래서 그런지 별 얘기가 없네요. 어떻든요. 이것도 메모에 저장을 누르고 요 오른쪽에 메모에 막 저장된 게 보였죠. 그럼 지금 메모에 두 개가 저장됐어요. 그래서 두 개가 저장됐는데 내가 왼쪽에서 더 알고 싶은 게 아까 미국의 메가처치에 대해서 질문한 게 두 개가 더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또 질문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렇게 눌렀더니 그 다음 거에 대한 게 또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좋은 예는 아닌데 어떻든요. 여기에서 어느 도시에서 작정됐는가 뭐 이것도 관심 있었다 볼게요. 그러면은 또 여기에 대한 걸 답을 주고 이렇게 해서 또 얘도 메모에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럼 메모에 저장이 이렇게 쭉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세 개 점 가운데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점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소스로 변환이 있고 자, 이 설명 잘 들어야 된다. 소스의 변환이 있고 모든 소스로 변환하기가 있습니다. 모든 소스는 말 그대로 지금 세 개를 했는 거, 세 개를 다 변환한다는 거고요. 그냥 위에 소스로 변하는 지금 막 했는 요 소스만 변환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반장님이 얘기한 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소스의 변환을 누르기든 한번 볼게요. 얘를 딱 누르게 되면은 왼쪽이 오른쪽으로 다 옮겨지면서 모든 소스의 변함이 이제 오른쪽에 여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요. 참 왼쪽에 들어옵니다. 예. 2025년 12월 31일 여기 보이죠? 예, 날짜. 예, 날짜가 보이죠? 날짜 순으로 이렇게 딱 옮겨줍니다. 그래서 얘가 오늘 내가 보내놓은 소수구나. 그렇게 알고 알 수 있도록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꺼번에 빼버립니다. 빼놔놓고 필요한 거는 얘란 말이에요. 12월 31일에 모든 것.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미국의 아까 대형교회였습니다. 그죠? 그럼 미국의 대형교회.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공부해야 될 것 두 개가 딱 선택되어졌죠. 이렇게 선택된 이후에 이제 오른쪽에 와서 뭘 하라는 겁니다. 왼쪽에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일종이에요. 범위를 정해주고 그러면 출처에서는 다시 설명할게요. 출처에서는 이 범위를 딱 정해준 겁니다. 전부 다 체크 표시가 안 됐죠. 두 개만 딱 됐잖아요.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쪽에 와가지고 그 다음 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거라는 이 얘기입니다.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들입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설명은 다 들으지는 않았는데 그동안에 대표적으로 이거였습니다. AI 오디오와 동영상, 그 다음 마인드맵 요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요 정도를 했는데 다른 것도 해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보고서가 그렇게 맞지는 않는데 많은 경우에 연구원이든지 학생들이든지 이럴 경우에 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누르면은 요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왼쪽에 두 개의 소스를 자, 두 개의 소스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 두 개의 소스를 한다는 거죠. 보이나요? 두 개의 소스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왼쪽에 두 개가 맞는지 보시고 난 뒤에 보고서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고서가 대부분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습 가이드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당연히 학습 가이드를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 있죠. 그죠? 학습 가이드를 선택하고 성격을 봐서 자기가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어떤 개념 설명을 할 건지 그죠? 여기 보면 개념 설명이라는 게 있죠. 개념 설명. 예, 개념 설명으로 갈 건지 또 안 그러면 사례 분석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또는 사례 연구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예, 어떻든 그래서 우리는 학습 가이드를 눌러 볼게요. 그럼 학습 가이드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뺑뺑뺑 또 돌아가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네. 보고서 생성 중
이렇게 하면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이 보고서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단지 미국의 대형 교회가 한 가지만 딱 보내줬는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공부를 더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결국은 목표가 한 가지만 딱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확대시켜서 공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서 다 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고서가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학습 가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학습 가이드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두세 개 간결하게 답하시오. 휴스턴 교회 뭐 어떻고 하면서 두세 개의 답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지면서 답만 해주고 참 그 답하라만 해주고 정답을 안 주면 안 되겠죠. 자기가 여기서 정답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1번 답, 2번 답, 3번 답, 4번 답 전부 다 답이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서술형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자기가 안 풀어보더라도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질문에서 보십시오. 첫 번째 보면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레이크우드 교회와 헐리우드 클래식 영화관이 각각의 주된 이용자, 신도층에는 어필하는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서술형 문제를 줬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되겠죠. 아까 단답형하고 또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용어 설명까지도 여기 다 해줍니다. 레이크우드 교회, 특히 메가처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쓰는 얘기거든요. 한국은 안 쓰는데 이 메가처치라는 게 한국말은 대형 교회라고 있다면은 미국에서는 메가처치라고 했을 때는 초대형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보고서를 미국에서 만드는 대형 걸 봐. 교회는 대충 인원을 어느 정도로 보나요? 미국은 그렇게 큰 교회들보다는 보통 커뮤니티 처치라 해서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 출석이 많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몇몇 도시들에 전부 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몇몇 도시에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남쪽에 있는 주들이 그런 게 많고 시카고도 또 거기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 10,000명 평균 주일날 출석 인원이 10,000명이 넘게 되면 대형 처치라 메가 처치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하는 걸 봤는데 마인드맵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여러분 연습 삼아서 해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플래시 카드라는 게 이것도 재밌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카드를 하나 들고 너 요거 맞춰봐. 우리 그 방송할 때 보면 그거 카드 얘가 막 잘 내놓고 하죠.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퀴즈 할 때처럼 그렇게 나오고. 예, 퀴즈 하듯이. 예, 맞아요. 예. 이 플래시 카드를 만들게 되면 이제 플래시 카드 만드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소스는 하나지만은 이 소스를 이용해서 요런 식으로 자기 공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혹시 요거 준비되는 동안에 다른 질문 있나요? 목사님, 네, 제가 질문이 있는데 이거 하는 거는 이제 타임리에서 갖고 온 거나 이코노미스트에서 가져온 거는 이제 어떻게 가르쳐 주신 걸 이제 다 알아들었는데요. 네, 제가 지금 박사님한테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한 2시간 정도 되는 건데 그런 강의 같은 것도 여기 갖고 와서 해도 되나요? 그 강의 당연히 가져와서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럼 2시간 정도 되는 건데 길어서 무료로 하는 경우에는 좀 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그래요. 강의가 네. 어떻게 가져오느냐의 차이가 있죠. 그게 예를 동영상이거든요. 동영상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반장님이 늘 그걸 하고 계시는데 보면은 제가 토요일 날 하는 그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입니다. 그게요. 네. 1시간 30분이나 두 박사님 그 시간이나. 2시간이나 네, 별 차이 네.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 네네. 장명수 반장님이 매번 해서 보내주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어, 만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요거하고 지금 설명드리니까 또 관계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기가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에다가 필기를 해요. 필기를 해 나가다가 또 강의하는 사람 얘기가 요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게 중요합니다. 말을 하도 자주 잘하니까 누가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또 중요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해서 하긴 하는데 제가 중요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녹음 버튼을 딱 눌러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필기되는 거는요. 이 녹음하는 것하고 내가 필기하는 것 같이 연관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노트한 거를 이렇게 올려보면서 보다가 거기 색깔이 달라져 있거든요. 녹음된 거는요. 그걸 딱 터치하게 되면 녹음된 거를 딱딱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학생들이 공부할 때 특히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할 때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그 방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웬간히 되면은 이제 필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저장했다가 자기 공부할 때 쓸 때 어떻게 쓰는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 다 만들어졌네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올게요. 여기에서 정보 카드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카드의 질문이 뭡니까? 제가 그 TV에서 하는 카드하고 똑같았죠. 이렇게 카드를 내놓습니다. 까만 카드가 요 보이죠? 이코노미스트의 메가교회 관련 기사가 착성된 것으로 보이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그러면서 도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는 시카고 같아. 그러면 떨어져. 뺑 하면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갔습니다. 그러면 yes 하면서 뭐 하든지 안 그러면 캘리포니아 가운데 도시라고 부르지 줄을 묻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도시를 얘기하다. 그럼 레이크우드라는 거 얘기하게 되면 맞다고 오케이 하면서 마치 되게 돼 있죠. 이런 방식으로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 보면 저하고 화면이 조금 달라요. 예. 저는 네. 문제가 나오고 밑에 정답 보기가 나와요. 예, 정답 보기 나와요. 예. 또 근데 그다음에 목사님은 보세요. 정답 보기 안 보이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예. 아, 예. 그래서 휴스턴에서 관련된 출판 일자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정답을 보고 자기는 모르는 정답을 보고 싶다면 정답을 딱 누릅니다. 25년 12월 26일이라고 이렇게 정답이 나오죠. 또 다음 거 가볼게요. 그러면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처치를 이끄는 목사는 누굽니까? 아까 오스틴 목사라 했죠. 자기가 모르겠다면 정답을 누릅니다. 그러면 조엘 오스틴 목사 이런 식으로 또 나오죠. 이것도 재밌죠, 그죠? 이렇게 하나씩 딱딱 눌러가면서 자기가 제대로 공부가 됐나 안 됐나를 보고 모르면 정답 보면서 또 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17가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겨져 있습니다. 플래시 카드는 목사님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나요? 예, 제가 아, 이거는 공유를 안 해봤습니다. 어떻든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잘 만들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건 옛날에는 우리 그 공부할 때 어떻게 되나요? 그 볼펜 애꿎은 볼펜만 끊임없이 막 적어댔죠. 저는 적는 걸 참 많이 적었거든요. 영감은 그냥 읽어가는 머리에 잘 안 들으니까 자꾸 적어댔는데 이제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퀴즈도 해줄 수 있고 제가 퀴즈보다는 그 다음 퀴즈는 비슷하니까 그만두고요. 인포그래프 베타라는 걸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인포그래프라는 거는 그래픽으로 요 내용을 사람은 이같이 그래픽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또 기억이 잘 돼요. 그렇게 기억을 만들어주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만들어질 동안에 조금 기다렸다가 자 다른 질문 있나요? 목사님 이런 거 다 저장을 하면은 저장 용량이 여기 엄청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저 저장되나요? 서버에 저장됩니다. 예? 여기 이 기기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네.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구글 거기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같이요? 그쪽으로? 그 클라우드 방식은 아니고요. 구글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자기네 데이터를 두는 자리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 저는 이제 태블릿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 저는 PC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PC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태블릿은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그러면은 태블릿을 써서 애를 했다가 그냥 집에 들어와서 PC를 할 때 PC를 쓰게 되면은 이게 바로 PC에 또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구글 그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따로 그럼 저장 데이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쪽 데이터하고는 관계없죠. 음.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처럼 내가 따로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따로 저장하면 되는데 따로 저장할 필요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자동 저장으로 돼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 항상 제가 했던 게 쭉 다 나온다는 소스가 쭉 다 나온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다 나와 있죠. 예. 챗GPT에도 그거 제가 뭐 그동안 했던 게 그냥 쭉 다 있던데 그것도 뭐 저장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기하고는 관계없이 챗GPT 그쪽에 다 저장돼 있죠. 그래서 내가 이 태블릿으로 접근하든지 또 안 그러면 내 PC로 접근하든지 결과가 똑같죠. 그러니까 챗GPT에서도 매일매일 뭐 물어보고 하던 게 그거 다 저장되는데 그거 이제 우리 저장 용량이나 데이터하고는 관계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네. 음.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지 않습니까? 아이디를 하나를 해가지고 잘 하세요라고 자꾸 그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이 챗GPT에 저장된 것들을 저장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걔가 내 수준, 내가 자주 좋아하는 질문 이런 것들 다 갖고 있거든요. 그 갖고 있는 거를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다가 내 개인 비서를 하나 로봇을 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500만 원, 가장 좋은 경우는 자동차보다 조금 싼 가격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00만 원, 이제 목표 가격이 1,500만 원, 2천만 원, 요 정도쯤 되면 자동차보다는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갖다 넣을 수 있는 일반인들이 자기 집에 로봇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적절 가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로봇을 갖다 놔놓고 이제 별거 다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커피 좀 오늘 마일드하게 타서 연하게 타서 따뜻한 커피로 타줄래? 그렇게 하면 제가 커피에서 가져오고 또 시키면 뭐 그 다 마시고는 잔 갖다 놔라 하지 않더라도 걔가 보고 있다가 잔 갖다 놓는 거 지가 알아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걸 다 알아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에 대한 정보를 처음부터 맹통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과 내가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를 AI를 많이 활용했던 사람들은 그거를 걔께 옮겨 놓을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나를 많이 알고 있죠. 내가 문학을 좋아하고 문학 가운데 특히 시를 좋아하고 뭐하고 많은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얘하고 말하기가 좋은 거예요. 야, 오늘 이렇게 눈 오는 날인데 이럴 때에 갑자기 내가 어떤 시가 좋을까? 그렇게 되면 내가 공부했던 거기서 불러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얘기해 주면 야, 그거 그러지 말고 좀 아주 아리따운 젊은 여자 목소리로 읽어주면 안 돼? 그리고 시를 낭송해 달라는 거죠. 시를 젊은 여자 목소리로 낭송해 달라면 또 그 목소리를 해줄 테고 또 그다음에 거기 낭송할 때 깔고 있는 음악이 마음에 안 들면 음악을 바꿔달라면 그것도 바꿔줄 테고요. 여러 가지를 나는 옛날에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고 전혀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그걸 넣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걔께 훈련시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으나 이게 왜 제가 자꾸만 먼저 서라는 얘기를 하는가? 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문화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쉽게 메가처치에 대해서 글자로만 이때까지 했다면은 여기에 이게 만화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걸 인포그래프로 합니다. 그래프긴 그래프인데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고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말씀하실 거 있나요? 그래서 제가 봐서 슬라이드는 별로인 것 같고 앞부분에 사용했던 게 플래시카드하고 슬라이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만들어 보실 분도 만들어 보셔도 말릴 일은 없고요. 예,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삼성 노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이쪽도 이용하기도 하면서 얘들을 된 거를 삼성 노트는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런 걸 앞으로 차츰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어떻든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노트북 에러면 확실히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앞으로 네, AI가 계속 발전을 하면은 인간의 뭐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은 뭐 아인슈타인이 죽으면 이제 그걸로서 뭐 그만이지만 얘들은 계속 축적되잖아요. 네, 사람은 뭐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졌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걸로서 그냥 딱 끊어지니까 그 위에 다시 축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네, 계속 축적이 되니까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충분히 뛰어넘게 됐죠. 그 네. 뛰어넘는 거를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2030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후 같으면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평균 인간 지능. 예. 그리고 로봇도 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은 네. 그 저기 AI를 입은 로봇이 모든 뭐 육체적, 정신적 모든 게 인간을 뛰어넘으면 인간이 과연 얘들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을까? 제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에 보니까 그 로봇이 인간한테 네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 외에 나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예. 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단순히 옛날은 공상과학에 불과했는데 거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주로 AI 중심의 그 큰 회사들이 중심돼 가지고 어떤 AI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들자. 인류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만 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지 않는 쪽으로 하는 거는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입니다. 10대 아이가 나 세상 살기 싫은데 나 자살할래. 가장 좋은 자살 방법이 뭘까? 안 아프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질문에 대해 가지고는요. 답을 그래. 뭐뭐로 하라는 답을 주는 방식 말고요. 얘가 왜 자기는 자살을 해야 되는가를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안 그래 가지고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그 서울에 있는 서울역을 폭파하고 싶은데 서울역을 폭파할 때에 어디다가 TNT를 어떻게 폭파하게 되면 서울역을 순식간에 주저앉힐 수 있니? 이렇게 물었다 봅시다. 그러면 AI는 생각할 때에 서울역의 설계라든지 도면이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어느 기둥에 폭파물을 설치하면은 폭삭 주저앉힐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용도가 뭡니까? 용도가 공익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문제들로 많이 남는데 우리가 그게 겁나니까 안 쓴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 가지고 된장에 구더기가 끼니까 난 된장을 안 담글래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AI를 나보다 더 잘 다루는 사람과 더 못 다루는 사람으로 구별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것만 하더라도 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오래간만에 만난 제 친구가 얘기가 너 학교 다닐 때는 뭐 비리비리했잖아. 근데 요즘 보니까 별거 다 하던데 어떻게 그 다방면을 그렇게 하느냐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여간 내가 그러는데 걔들은 봤을 때에 학교 다닐 때 봤다가 아주 뭐 한 30년, 40년 이후에 저를 그 유튜브에서 보면서 그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차이는 뭡니까? 저는 어쩌다가 미국 유학하면서 제가 공부하는 분야보다 더 많이 공부한 게 IT 쪽 공부였고 또 그다음에 단순히 IT만 한 게 아니고 영화라든지 우리보다 더 발달된 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의 폭이 넓어져서 돌아왔죠. 그게 큰 차이죠. 똑같이 지금은 미국 유학까지 갈 필요 없이 AI를 사용하면서 다양하게 하면 됩니다. 다양하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양하나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가 됐어요. 정말 시간 없을 겁니다. 없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비중을 둘 건가를 가지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마이크 켜시고 목사님, 말씀해 보실까요? 지금 아, 예.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제가 이걸 안 바꿔놓고 있었네. 예, 이때까지. 예. 우리는 일찌감치 얘기해 주시죠. 우리는 일주일 내내 목사님하고 같이 예. 과학, 역사, 문학, 뭐 건강 모든 걸 타협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감사한 거는요.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 거지. 아무도 안 봐준단 말이에요. 제가 할 것 같아요. 저도 못 견딜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봐줘서 고맙고요. 정말 고맙거든요. 가만 생각하면, 경상도 사투리 심하게 쓰고 생긴 꼬라지도 이 모양이고, 거기에다가 머리까지 하얗고 이런데도
여러분이 봐주고 그렇게 호응해 주는 게, 응원해 주는 게 얼마나 큰 힘 된다는 거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놀라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늘 얘기했던 생방송은요, 와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저는 매번 방송할 때에 한 5분 전부터 몇 사람 들어오는가가 긴장하게 만듭니다. 오늘 그, 아무도 없으면 내가 방송을 접어야 되나? 아무도 그, 없는데도 혼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아주 머리를 복잡하게 하거든요. 너무 좋은 강의를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는. 뭐, 예, 많은 사람 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예, 안 들어와서 너무 안타깝고, 예. 목사님은 처음에 뵐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멋져지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방송을 타니까 못 있어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실력이 중요한데, 실력이 뭐, 그러지 못한 것은 제 자신도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은 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어차피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하기로 5년을 약속했고, 또 저도 나름대로 이 촌에 내려와가지고 5년 동안 마치 그 파묻혀 사는 사람처럼 이 일에만 집중하기로 맘먹고 왔으니까요. 5년 지나면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요. 예. 근데 저희들 수준에는 목사님은 넘어가 합니다. 예. 네, 목사님은 겸손하신 말씀이고 네. 제가 젊었을 때 거기 사는 올라 보니까 배용준 배우하고 비슷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목사님은 항상 겸손하셔가지고 어, 그러시는데 음, 저희는 이제 이게 목사님이 어떻게 천재 아니면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싶어요. 전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아요. 원래 연말에 제대로 제대로 연말 잔치를 베풀어줘서 고맙습니다만,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제가 고맙, 너무 예, 감사하고요. 예, 이제 그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네, 저는 목사님과 이렇게 만난 게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네, 목사님은 항상 겸손하셔갖고 뭐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진짜 그 오랜만에 만난 친구분 말씀하듯이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 공부하시는지 제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저는 아무리 한번 해볼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폴리메스입니다. 폴리메스. 어, 이제 시간 관리 얘기인데요. 시간 관리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시간 관리도 과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할까라는 걸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이요. 영감이 이렇게 공부하는 데서 많은 시간을 뺏기다 보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늘 생각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거든요. 이 책도 제가 어떻든 최신 책을 보다가 이 책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보고 한 거거든요. 그럼 최신 신간에 대해서도 관심이 저는 매우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각자 도생의 지정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거든요.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인데 그 책도 여러분께 많이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안배를 시키는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독서를 통해서 신간 독서를 통해서 안배시키고 또 그 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우리가 고전이라 할까요? 이런 쪽에 보내는 시간을 안배시키고 이런 것들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시간 30분 다 돼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덕분에 이만큼 와서 한 분 한 분 참 귀중하고요. 새해에도 여러분 건강하시면서 저하고 꼭 같이 이렇게 나선 길인데 막 죽게 않으면 살기로 가봅시다. 예,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기회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들 건강하세요. 네. 반장님 고생하셨어요. 1년간. 아니에요. 좀 더 수고하셨어요. 네. 네, 새해에 만납시다. 네, 좀 더 건강하세요. 새해 네. 더 건강.